안녕하세요. 무기재료화학 연구실 학부생 이지원입니다. 오늘 저는 Kappa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 RHO Comparison of Two Synthesis Methods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마프란 메탈 오비탈 프레임워크의 약자로 금속과 유기물이 베이결합을 통해 기공성 나노 결정을 이루는 금속 유기 골격체입니다. 1999년에 처음 합성된 이후에 넓은 표면적과 개조 가능한 특성 및 다양한 응용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마프는 금속과 유기 카복실산 리간드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구조 및 토폴로지를 만들어내며 넓은 표면적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자기적, 광학적 성질을 이용한 센서 혹은 유기 반응의 촉매 및 물질의 저장치 등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나 알루미늄이나 지르코니움과의 합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프는 열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가지고 특히 물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06년에 제올리틱 이미다졸레이트 프레임워크, 줄여서 지프라고 불리는 마프와 비슷한 다공성 물질이 보고되었는데 보고된 대부분의 지프는 징크, 코발트, 카드뮴과 같은 금속 이온과 이미다졸레이트 리간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프는 제올라이트 계열의 프레임워크 형으로 마프에 비해 화학적 열적으로 더 안정된 특성을 가지고 다공성 물질이기 때문에 구조 변화나 기공의 크기 조절이 가능해서 화학물질의 분리, 저장 및 이동, 그리고 기체의 흡착 및 저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를 선택적으로 포집하는 능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마프는 리간드를 치환시킬 수 있는 용매에 오랜 시간 담아둘 경우에는 골격이 무너지는 단점이 있지만 지프는 열적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프의 단점을 보완시킵니다. 다른 금속이온 철이나 마그네슘으로도 지프가 형성이 되지만 이들은 불안정하여 공기 중에서 쉽게 무너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카파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카파지프류가 합성이 되었고 그중 카파지프로는 공기 중 수분에도 안정하고 영구적 기공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파지프로는 결정성 다공성 물질로 두 종류의 포어를 가지고 있고 8개의 더블 에이드링, 줄여서 디파라를 통해 LTA 케이지를 잇는 형태로 합성이 됩니다. 이때 LTA의 직경은 19.7 엉스트롬이며 크기가 다른 총 3개의 윈도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케일업 합성을 위한 경제적이고 편리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카파지프 로우를 합성하는 방법은 총 2가지로 메소드 A는 50도에서 16시간 동안 열을 가하는 용매열 합성법이며 메소드 B는 상온에서 16시간 동안 반응을 보내는 상온 합성법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메소드 B가 카파지프 로우를 합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2가지 지프의 컴포지션, 크리스탈리니티 그리고 포러시티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험에 앞서 스케일업 했을 때의 수동률을 비교하기 위해 5배의 스케일업으로 반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메소드 A의 경우 바이알의 커퍼 나이트레이트 트라이하이드레이트를 DMF에 녹여주었고 2나이트로이미다졸 또한 같은 양의 DMF에 녹여주었습니다. 바이알의 뚜껑을 닫고 테플론 테이프로 밀봉을 해준 다음 16시간 동안 50도씨 오븐에서 반응을 보냈습니다. 이때 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간에 맞춰 바이알을 꺼낸 뒤 상온에서 식혀주고 상층액을 버리고 생성된 침전물을 DMF로 3번 워싱을 해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침전물을 가라앉히기 위해 4000rpm의 원심 분리기로 10분씩 침전시켜 주었습니다. 워싱을 끝낸 뒤 DMF는 버린 다음 이서에 담가 하루 동안 보관하였고 마지막으로 결정 표면을 이서로 헹군 뒤에 감압 조건에서 하루 동안 건조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메소드 B의 경우 커퍼 나이트레이트 트라이하이드레이트, 2나이트로이미다졸 그리고 이미다졸을 동일한 양의 DMF에 각각 녹인 다음 바이알에 모아주었습니다. 상온에서 16시간 동안 반응을 보낸 뒤에 더 이상 침전물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상층액을 버리고 침전물을 DMF로 3번 워싱해 주었습니다. 이때 원심물리기를 사용하여서 침전물을 가라앉혔고 4000rpm으로 15분 동안 충분히 돌렸을 때 분산되어 있던 입자가 가라앉았습니다.
워싱을 끝낸 뒤에 DMF를 버리고 이서로 채워 하루 동안 보관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결정 표면을 이서로 헹군 뒤에는 감압 조건에서 하루 동안 건조시켰습니다. 시료를 충분히 건조시킨 뒤에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메소드 A의 합성법의 시료는 고운 파우더 형태로 말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메소드 B의 시료는 뭉쳐진 형태로 건조가 되었고 또 완전히 건조되기까지는 메소드 A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로 입자 크기를 비교해 보려고 하였지만 메소드 B의 입자 모양이나 크기를 가늠을 할 수 없었고 이는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충분히 건조시킨 뒤 질량을 측정하였을 때 메소드 A의 시료는 28.9mg, 메소드 B의 시료는 120mg으로 약 4배 차이가 났습니다. 카파지프로우의 몰큘러 웨이트는 287.69g/몰로 메소드 A의 수득률은 19.09%에서 10.05%로 6.04% 감소하였으며 메소드 B의 수득률은 37%에서 41.71%로 4.71%가 증가하였습니다. 결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셈을 촬영을 하였는데요. 사진 A와 B는 메소드 A를 촬영한 사진으로 결정 하나의 크기는 약 10마이크로미터로 보이며 육각형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C와 D는 메소드 B를 촬영한 사진으로 결정 하나의 크기는 약 500나노미터로 보입니다. 매우 작은 입적 사이즈이기 때문에 고배율로 촬영하게 되면서 해상도가 낮아서 결정의 정확한 모양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육각형 형태는 확인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메소드 A와 유사한 모양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분석 및 비교입니다. 분석과 비교를 진행하기에 앞서 내부 게스트 분자를 날려 포어를 비우기 위해 160도에서 12시간 동안 액티베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PXRD입니다. 두 가지 시료 모두 단순 건조시킨 조건과 액티베이션 조건을 측정을 하였는데요. 가장 밑의 피크는 시뮬레이티드 값이며 시뮬레이티드 패턴과 비교했을 때 두 가지 합성법 모두 같은 위치에서 피크가 생기는 것을 통해 합성된 생성물은 동일한 로우 구조이며 공기 중에서 안정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액티베이션을 한 후 측정한 PXRD 값에서도 비슷한 피크가 나온 것으로 보아 고온에서도 구조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HNMR 분석입니다. NMR 솔벤트로는 DMSO D6를 0.5ml 사용하였으며 시료를 녹이기 위해서 DCL을 20마이크롤리터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as synthesized 샘플을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하면 메소드 A와 B 모두 2나이트로이미다졸, DMF, H2O 그리고 DMSO의 픽이 나타났고 H2O를 제외한 나머지 픽들은 모두 비슷한 위치에서 피크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메소드 B에서 사용한 이미다졸 피크가 보이지 않는데 이미다졸이 지프의 합성에 리간드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2나이트로이미다졸의 수소를 디프로토네이션 시켜서 카파와 빠른 반응을 일으키는 데 사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솔벤트 익스체인지 된 후 감압 조건에서 건조시킨 시료에 대한 NMR 픽이며 2나이트로이미다졸의 피크는 동일하게 7.3ppm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솔벤트 익스체인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DMF의 더블렛 피크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는 워싱하는 과정에서 이서로 충분히 익스체인지 되지 않아 발생한 피크라고 보입니다. 이서로 워싱을 몇 차례 추가하게 될 경우 완전히 익스체인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액티베이션을 진행한 시료를 측정한 TGA 그래프입니다. 측정 조건은 공기 조건에서 온도를 분당 5도씩 800도까지 높였습니다. 파란 그래프는 메소드 A를 이용한 시료로 포어 내부의 용매가 모두 날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약 240도에서 크게 질량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빨간 그래프는 메소드 B를 이용한 시료고 약 230도에서 크게 질량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질량 감소는 나이트로기가 가진 폭발성 때문으로 보이며 레지듀가 모두 분산되었기 때문에 메탈 대 리간드의 비율 계산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메소드 B의 그래프에서 소량의 질량 감소가 발생하였는데요. NMR 픽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이서의 픽이 약 1ppm에서 찍힌 것으로 보아 미처 날아가지 않은 이서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TJ 그래프를 분석하였을 때 두 메소드로 합성한 시료는 평균 135도까지 안정적한 것으로 보이며 메소드 B로 합성한 지프의 경우 액티베이션 조건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체 흡착에 대한 분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77켈빈에서의 질소 흡착 등운선인데요. 메소드 A의 BAT와 랭뮤어 설페이스 에리아는 각각 1468제곱미터/g, 1786제곱미터/g이고 토탈 포어 볼륨은 0.64 세제곱cmg입니다. 메소드 B의 BAT와 랭뮤어 설페이스 에리아는 각각 1454제곱미터/g, 1729제곱미터/g이며 토탈 포어 볼륨은 0.65 세제곱cmg으로 두 시료 모두 같은 크기의 기공과 표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흡착 과정에서 스텝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다른 기공의 사이즈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질소 기체가 디파라를 통해 LTA 속으로 들어가 포어를 가득 채우게 되면 2차적으로 비어있는 디파라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77켈빈에서의 수소 흡착 등운선인데요. 저압에서 흡착력이 급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소와 매우 강한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 87켈빈에서의 수소 흡착까지 진행하여 흡착 엔탈피를 계산할 경우에 강한 인터랙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상온합성법인 메소드 B를 통한 카파지프 로우의 합성 가능성과 대량 합성의 가능성 및 동일한 프로퍼티를 갖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합성 후 물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용매를 합성법인 메소드 A와 상온합성법인 메소드 B 모두 동일한 카파지프 로우를 합성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요. 이는 결정성, 열적 또는 수분 안정성, 표면적 그리고 수소 흡착능 등의 물성이 거의 유지된 것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둘의 다른 점이 있다면 수동률과 입자 사이즈인데요. 먼저 수동률의 경우 스케일업을 했을 때 용매율 합성법 대비 상온 합성법이 약 4배에 달했으며 입자 사이즈의 경우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수백 나노미터까지 약 20배 차이가 났습니다. 상온 합성법의 카파지프 로우의 이러한 특징은 믹스드 매트릭스 멤브레인 같이 가스를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장치에 지프를 도입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로써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